국어도 어떤 공부법만 터득해서 그거를 열심히 연습하면 그 부분의 실력이 확 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왜 나왔지? 왜 나왔지? 를 생각하고 하루에 날 잡고 몇 시간이 됐든지 간에 나를 잡아놓고 이제 지문 한 10개 정도 이 훈련을 위해서 한번 해본다. 안녕하세요, 수자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저밖에 없잖아요. 옆에 국어 천재가 와 있어요. 제 얼굴 출연은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목소리만 출연하는 걸로 할 건데 의대생입니다. 지금 현재 의대생인데 국어는 100분위가 98을 벗어나본 적이 없는 정도로 국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어 공부법을 전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옆에 앉아있습니다. 배경 설명부터 한번 갈게요. 배경 설명. 중고등까지는 국어 공부 제대로 안 했다. 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재수 생활을 하면서 국어 공부법을 제대로 터득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아까 전에 듣다가 되게 와닿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였죠? 그 수학에서 양치기를 하듯이 국어도 하나의 유형을 제대로 파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꾸준히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한다고 해서 뭔가 빵 오르는 게 아니라 머리에 띵 하고 오는 그 순간이 있다고. 근력 운동할 때 어떤 한 근육이 자극 안 되면 계속 자극 안 되는데 한 번 자극이 되면 그 근육을 운동하는 방법을 알게 되듯이 네. 국어도 어떤 공부법만 터득해서 그거를 열심히 연습하면 그 부분의 실력이 확 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우선 머리를 계속 쓰면서 읽어야 돼요. 비문학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국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그 긴 질문을 읽고 나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음 주 옳은 고르시오 어쩌고 하면은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딱 확신해가지고 그 선들을 체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완벽하게 이해한다라는 개념이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지문 자체를 그 지문에 나온 단어들로 설명을 해서 내가 친구한테 이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절대 없고 그냥 이 글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글의 구조화가 가장 핵심이다. 어떤 문단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 문단을 읽었을 때 이 문단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글을 읽을 때 뭔가 새롭게 느껴지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좀 뭔가 길다 싶은 단어는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기호를 사용해서 이거는 그냥 동그라미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네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그라미와 네모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랑 네모가 동의어일 수도 있고 그 네모가 동그라미의 예시일 수도 있고 그 동그라미 네모의 대조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넘어가면은 머리를 많이 안 써도 되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글로 풀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려고 하면 뇌를 조금 더 써야 돼서 더 피로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은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이 문장이 왜 나왔을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어제 A 내용이 쭉 나오다가 B 내용이 나오면 그냥 B 내용이 나왔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B 내용이 왜 나왔지? 왜 나왔지? 를 생각하고 위에 올라가서 A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A와 B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저는 글에다가 A, B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A, B가 대조 관계면은 그 화살표 표시를 하고 그 B가 A의 예시면은 A의 예시가 B 이렇게 쓰고 넘어가요. 나중에 문제 풀고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올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이제 B를 읽다가 뭔가 B랑 확실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면 B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한다던가 또 표현을 해주고 나만의 어떤 표식 같은 걸 자꾸 남겨놓는 거네요? 이 표식을 하면 쉬운 게 이 글의 내용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내가 그 단어를 어차피 친숙하지 않아서 분명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A, B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거의 관계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부담감이 확 내려가고 글을 장악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번 하고 나면은 이렇게 안 읽으면 이제 문제를 풀러 못 가는 거죠. 이거를 못 하게 되는 이유가 이걸 하려면 자꾸 위로 올라가서 이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게 어떤 내용 속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두렵잖아요. 올라가면 시간이 계속 흐를 것 같아서. 그런데 우선 처음에 이걸 훈련을 할 때는 그런 두려움을 없애고
우선 그냥 계속 올라가서 내가 만든 이 기호들의 관계를 다 파악하는 걸 제일 중점적으로. 처음에는 시간을 압박받지 말고 그냥 일단 완벽하게 그걸 하는 걸 연습을 해라.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 기호들과의 관계를 도식화해서 좀 빈 공간에다 그려놓기도 했어요. 근데 이 훈련을 해서 우선 지문을 쭉 다 읽으면 그 문제 풀 때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어디를 돌아와서 봐야 되는지도 알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 긴 지문 했는데 막 한 20분 걸리고 이러면 어떡해? 어차피 한 어려운 비문학 지문은 그 한 12분 이렇게 걸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훨씬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문제를 풀게 된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생기게 돼요. 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이제 이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시험장에서 긴장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이거를 파악하고 넘어가야 시간을 단축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생겨서 그 긴장감을 이겨내고 또 다시 이 내가 만든 기호들을 또 구조화하는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읽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요 이제 지문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하는 과정만 제대로 하면 네. 실제로 뭐 이제 한 3-4개 딸려있는 문제들 푸는 거는 금방 풀어요? 네, 금방 풀어요.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까 훨씬 단축이 돼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지문을 읽은 게 다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서 모든 걸 다 암기했다 이러는데 국어 천재로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머리가 진짜 좋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최대한 열심히 글을 파악하고 메모도 해놓고 그 메모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죠. 근데 저는 이제 엄청 어려운 막 꼭 틀려라 하는 3점 문제들은 아예 시험지를 다 풀고 나서 풀긴 했어요. 너무 완벽하게 풀려고 하다가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면 너무 쫄려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글 파악하기를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는 위험이 생기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 3점은 한 문제만 넘어가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 한 문제 영어로 풀었죠. 내가 아까 전에 좀 이제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하루에 날 잡고 몇 시간이 됐든지 간에 나를 잡아놓고 이제 지문 한 10개 정도 이 훈련을 위해서 한번 해본다. 이거를 날 잡아놓고 한번 국어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몰아서 이게 할 때 집중적으로 몰입해가지고 국어를 하다 보면 이게 빵 온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하루에 3지문씩 문제 풀기가 되게 매산비 가지고 제일 유용화된 공부 방법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비문학 실력을 확 올릴 때는 비문학의 종류별로 한 번에 10지문씩 이렇게 푸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막 법 지문 있고 경제 지문 있고 기술 지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 하나 경제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법만 10지문 그리고 다음날 경제 10지문 분야별로 몰아서 그러면은 그 분야를 확 뚫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10지문씩 할 때 머리 쓰고 이 피곤한 이 과정을 거친 10지문을 풀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게 사실 좀 편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걸 한 지문 풀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하는데 이거를 10개를 한다고 하면 진짜 되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한 지문 다 파악하려고 하면 근데 그거를 되게 좀 참고 견디는 그 과정 속에서 실력이 좀 확 오르는 것 같아요. 이걸 근데 주기를 그러면 어떻게 며칠에 한 번씩? 모의고사 시즌에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지만 모의고사 시즌 되기 전에는 국어 공부를 한다 하면 하루에 같은 종류의 지문 10지문 이렇게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국어를 맨날 하진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루 10지문 풀고 나면은 다음 날은 그냥 이제 평범한 국어 공부 한 2-3지문 풀어본다던가 모의고사를 푼다던가 감유진 해야 되니까 EBS 뭐 고전 시가를 듣다던가 조금 가벼운 국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문학을 한 날은 국어 공부 할당량이 이미 꽉 찼으니까 그때는 비문학만 하고 다른 날에는 그냥 모의고사 한 세트 푼다던가 내가 들어야 되는 인강을 들어야 한다던가 고3 학생들은 시간이 좀 없을 수 있잖아요. 그 이틀 3일은 못해도 한 번 비문학 할 때 그냥 유형 한 개씩 풀지 말고 그 시간에 같은 유형을 몰아서 3개씩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국어 공부는 사실 이렇게 실력을 갖춘 다음에 결국 해야 되는 게 그 80분 동안 시간 운용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가지고 꼭 한 지문을 내가 아깝다고 이 문제를
이 지문은 다 맞아야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부담을 내려놓고. 네. 우선 끝까지 간다. 시험지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를 목표로 계속 넘겨서 우선 끝까지 가고 돌아와서 다시 풀겠다. 시간을 훈련하려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긴장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갉아먹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파악을 해서 내가 이거는 넘어가겠다. 이건 나중에 풀겠다. 시간 많을 때 풀겠다. 이런 자기만의 규칙을 세워놔야 되는 거죠. 그걸 하려고 모의고사를 푸는 거고. 느낌이 와요. 내가 이걸 너무 지금 붙잡고 있다. 아하, 수학이랑 비슷하네. 이제 넘어가는 규칙을 세우는 거죠. 자,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이렇게 네. 하면 된다라는 것만 한번 보여주세요. 전체는 아니고 네. 첫 두 문장 정도만. 이 단어 자체는 좀 쉽잖아요. 근데 막 이상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바로 겁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겁을 먹지 말고 새로운 게 나왔다. 표시를 합니다. 이런 거는 다 A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네. 저는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갑니다.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이게 완전 속속 이해되진 어차피 않거든요. 네. A에 대한 정보는 이런 거다를 표시하고 이런 거는 항상 중요하죠. 뭐가 증가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거는. 그래서 증가한다 자체를 엄청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정보가 있구나를 표시해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이 이런 장점을 준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 돼요. 지지율 변화랑 득표율 예측을 하는 거는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새롭고 재밌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문에서 이런 거를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일치하거나 반대되거나 이런 건 중요한 정보니까 새롭고 재미있으니까 또 무관심한 유권자들 참여를 하는 장점이 있구나. 나중에 장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장점 이렇게 표시해주고 가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를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줘야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 근데 흥미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이게 단점도 주는구나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길어 보이겠지만 익숙해지고 할 때는 되게 금방금방 하는 과정이에요. 흥미를 돋운다 해서 우리가 이 정보들을 바로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치중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를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구나. 그 다음에 다음 단원을 한번 볼까요? 단락을? 잠깐만요. 이 문단을 보면 아까 살짝 말했지만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라는 게 나왔을 때 너무 쉬운 문장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위에 단점을 말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게 나오는 거구나 를 잠깐 생각해줘야 돼요. 연결고리 잡고 네. 이 단어를 공직선거법 외우지 말고 그냥 가라는 법이 있구나. 그 법에서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요. 머리에 내부화를 막기 위해. 여기 대조가 나올 것 같으면 바로 파악을 해줘야 돼요.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가능. 그런데 보도는 이때부터 금지된다. 날짜를 외울 필요는 없고 언제든지 가능한데 어떤 시기에는 금지되는 이 반대가 있구나. 무조건 체크하고 넘어가죠. 반대 대조관계. 네네. 이 관계를 파악하는 게 그냥 대조관계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거인 거죠. 앞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거구나. 네. 이렇게 문제점을 이게 줄이는 조치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 한번 어떤 문제가 있었지를 한번 확인해 보러 가는 거예요. 단점이 뭐였죠? 이게 지금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라는 거구나 를 한번 확인해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이니까 다음에는 그러면 이 앞에 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까? 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했는데 또 읽어보니까 또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조금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말고 나라는 법을 봅시다. 오차 범위 내에 있어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위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걸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을 나타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는 오차 범위를 밝혀도 안 된다라는 정보구나 체크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이제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거에 대한 해결책만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을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는 거에 대한 해결책이 왜 아직 안 나왔지? 의아했는데 다음 문단을 보니까 선거 방송 토론회네? 아직 이 문단을 읽진 않았지만 그러면은 그 앞에 아까 말했던 거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서 앞으로 써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조가 완전 딱 떨어지네. 그죠. 구조가 이렇게 안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이런 훈련을 하면 내가 어디를 읽고 있고 어떤 내용을 왜 말했는지를 생각을 하니까 방금 이런 내용이 나와서 조금 막혔어도 너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국어를 어떻게 공부할지 약간 느낌이 딱 와요. 지금 왜 공부하고 싶지? 지금 국어 공부하고 싶은데요. 이거를 근데 이거 잠깐 읽었지만 되게 내가 쓰인다. 네, 그죠? 당 떨어지는 느낌. 떨어져요. 국어가 정말 수학보다 훨씬 어렵네. 근데 이거를 몰아서 열지문이고 분야별로 해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 보니까 수동적으로 글을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혼자 찾아가.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왜 나왔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멈췄다가 앞에 가가지고 연결고 자꾸 찾고 또 심지어 예상을 해. 이게 나왔으면 저거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이렇게 계속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 이런 내공이 쌓여서 이걸 우리한테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해주다니까 시간이 걸렸지만은 이게 내면화가 되면 이 지문 읽는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돼서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죠? 네. 근데 이제 요즘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조금 예시 강의나 한번 들어보면서 한 지문만 봐도 나랑 저 선생님이랑 맞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맞는 내가 따라할 수 있겠다 싶은 선생님을 찾아서 그 방식대로 자기만의 기호를 찾거나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훈련을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당 떨어질 때까지 하면
실력이 푹 오를 겁니다. 하여튼 이런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우리 학원 다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또 국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찍었어요. 다음에 맛있는 거 가줄게. 근데 이게 제가 조금 감이 떨어진 상태이기도 하고 응. 이 방법을 응.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겠다 응. 딱 하지 말고 응. 이런 시야로 내가 어떤 강의가 필요하겠구나를 그렇지.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이거 하나만 또 뭐 몇 분짜리 영상 본다 해가지고 모든 걸 깨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나에게 자꾸 올바른 방법들, 가이드를 주는 어떤 강의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스스로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 나가라.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공부법을 개발해 나가라. 네. 자, 이상 100분이 98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현 의대생의 꿀팁 같은 조언이었습니다. 안녕! 안녕.